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분이 속이 미식거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 한 60세 정도 되는 여성분이셨고요. 저한테 오신 이유는 울렁거림입니다. 울렁거림. 속이 울렁거려요 라는 거죠. 또는 뭐 미식거려요 같은 말입니다. 이게 이제 언제부터 생겼냐 그랬더니 한 4일 되셨대요. 4일. 그리고 나서 이제 쭉쭉 문진을 하는데 뭐 별게 없었습니다. 별게 없었어요. 그냥 울렁거린다 이거예요. 진찰을 해봐도 별로 뭐 특별한 게 없었고 혈압도 괜찮고 다른 것도 다 괜찮았어요. 보통 이러면은 의사들이 뭘 생각할까요? 울렁거리고 미식거린다? 예, 그러면 위장병을 생각하죠. 예, 뭐 위나 장에 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약을 드리고 뭐 한 좀 5일 정도 3일에서 5일 정도 약 드리고 뭐 괜찮아지면 그냥 괜찮아지는 거고, 아니고 조금 뭐 심해지거나 그런다, 호전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제 뭐 내시경이라든지 복부 초음파 뭐 피검사 이런 걸 해가지고 조금 뭐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,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아무리 확인해 봐도 뭐 좀 특별한 게 없길래 그냥 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나 하고, 이제 제가 또 마지막으로 환자분한테 하나 여쭤보는 게 있죠. 정말 약 뭐 다른 거 드시는 거 없으세요? 하니까 환자분이 약을 꺼내셨어요. 약을 이제 꺼내셨는데 정형외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. 정형외과. 근데 저는 이제 정형외과랑 같이 있는 병원에 있기 때문에 저희 이쪽 같은 병원에서 먹는 이 정형외과 약을 알고 있어요. 알고 있어서, 근데 이 약 중에서 뭐 울렁거릴 만한 건 없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서 타드시는 약은 알고 있으니까 이거 꺼내실 필요는 없고요 하는데 그 조그마한 핸드백에서 제가 조금 특이하게 생긴 어떤, 그러니까 보통 약은 이렇게 왜 약 봉지 이렇게 해가지고 뜯어먹게 돼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 철에다 까먹게 되는 그런 약 종류가 하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건 뭐예요? 이렇게 얘기했죠. 이건 뭐예요? 그랬더니 환자분이 약간 당황하시면서 이거 좀 효과가 좋다 그래가지고 좀 따로 먹는 약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걸 봤더니 이 약이 무슨 약이냐 했더니 타진이라고 하는 약입니다. 타진. 이때 이제 저는 또 깨달았죠. 이거구나. 이 타진이라고 하는 약은 뭐냐면은 이 옥시코돈이라고 하는 그런 마약성 진통제입니다. 오피오이드 계열, 몰핀이라고 있죠. 그거랑 비슷한 계열의 그런 약입니다. 이거하고 날록손을 같이 병합해 놓은 제제입니다.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암성 통증, 뭐 암 때문에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한 사람들한테 쓰거나, 지금은 이제 이 척추, 허리 쪽에서 통증이 조절이 안 될 때 이걸 쓰기도 합니다. 근데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이 뭐냐면 이 오피오이드 계열의 대표적인 부작용 두 가지가 있는데, 하나는 변비고요, 하나는 울렁거림입니다. 울렁거림. 근데 이 타진이라고 하는 약은 이 날록손이라고 하는 제제를 병합을 했어요. 근데 이 날록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오피오이드 계열의 기량제입니다. 그러니까 반대작용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. 그러니까 오피오이드 제랑 그 기량제를 같이 이제 투여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? 이 기량제는 주로 이제 위장관에서만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. 왜냐면 뭐 들어가서 대부분 이제 간에서 빨리빨리 대사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오피오이드가 진통 효과를 내는 별 지장이 없어요. 근데 이제 위장에서는 기량을 해서 이 변비를 좀 막습니다. 변비를 좀 완화시켜줘요. 근데 울렁거림은 좀 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울렁거림은 왜냐면은 이 기량제 위장에서만 주로 작용하는데, 오피오이드가 울렁거린 증상을 나타내는 이유는 뇌에 들어가서 이제 어디 수용체를 자극해서 울렁거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이분은 이 약 때문에 그런 건데, 근데 이제 이상하죠. 왜냐면은 제가 이제 약을 확인했을 때는 이 약이 없었거든요. 이 약이 없었는데 환자분은 이걸 드시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약은 그냥 일반 의약품으로 그냥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, 마약성 진통제잖아요. 그래야지만 이제 사 먹을 수 있는 처방전으로 이제 타다 드시는 그런 약입니다.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얻을 수 있었냐를 얘기를 해봤더니, 이게 친구가 이제 먹는 약인데 그게 좀 좋다 그래가지고 조금 같이 이제 드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. 그러니까 정형외과에 이제 A라는
여자하고 B라는 그 여성분 두 분이 친구예요. 같이 다니는 거 맨날 같이 와가지고 같이 진료받고 가고 이분도 같이 진료받고 같이 이제 가는 거예요. 같이 가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은 타진을 처방을 받았고 B라는 사람은 처방 안 받고 그냥 일반 약을 처방받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A라는 분 친구니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. 그랬더니 나는 너무 이 통증이 호전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통증 호전이 있었어. 근데 B라는 사람은 별로 호전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차이가 나는 게 뭔가 했더니 요건 또 따로 주거든. 따로 주니까 A라는 사람은 어차피 뭐 허리도 아프고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나 많이 남았으니까 사실 많이 남으면 안 돼. 많이 남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많이 남아가지고 이거 너 좀 먹어봐 하고 준 거예요. 이렇게 주니까 먹은 거죠. 4일 전부터 딱 4일이잖아요. 4일 전부터 먹은 건데 이렇게 되면 그냥 뭐 보통 사람도 4일 전부터 이 약을 먹고 울렁거렸잖아요. 그럼 당연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약 때문에 울렁거린 게 아니냐 이게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. A한테 이 약 먹고 나 좀 울렁거리는데 혹시 뭐 좀 그런 거 있니? 하니까 A는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은 이제 약 때문에 울렁거리는 건 아닌 거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.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는 이 얘기를 안 한 겁니다.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이게 잘못된 점이 되게 많은 건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.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고 제가 이게 사실 몇 프로 나타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20%라고 하죠. 20%라고 하면 이 확률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그 걸리는 사람들은 100% 나타나고 이런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작용이 없다고 해서 이분이 부작용이 같이 없을 거다 이런 거는 잘못된 거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약을 먹고 나서 만약에 울렁거리는 증상이 있었다. 그러면 그걸 의사한테 가서 이 약을 먹고 울렁거린다.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의사한테는 안 물어보고 그걸 친구한테 물어보냐라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이 약을 먹고 좀 울렁거린다 라고 했으면은 바로 끝나는 거죠. 바로 진료가 바로 끝나는 건데 이렇게 먼 길을 돌아왔다 라는 겁니다. 물론 뭐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럴 수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또 이 약을 못 봤다. 저는 사실 이 약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. 왜냐면은 제가 이제 암 관련된 또 병원에 조금 근무를 했었거든요. 그때 이제 제약회사에서 와가지고 이거 홍보하고 뭐 이런 걸 많이 좀 들어가지고 요 약의 포장까지 좀 잘 알고 있어서 이거 얼핏 봤는데 그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런 건데요. 그게 아니었다면 어떻게 진행됐을까요? 그냥 위장약 먹고 아니면 뭐 내시경 하고 뭐 이것까지는 아니고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던 그런 경우가 되겠죠. 그래서 오늘도 속이 미식거리는 이유 설명드리면서 결국 약으로 끝났는데요. 제가 이제 뭐 영상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영상이 뭐 약부작용에 대한 영상이 되게 많아요. 최근에 특히. 근데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. 이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. 저도 이제 부작용이 안 나는 환자를 훨씬 많이 보고요. 한 90, 100이 있다 그러면 90은 이게 다 일반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환자분인데 이런 케이스를 하면 별로 뭐 얘기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그런 걸 골라서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요런 부작용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. 어쨌든 이런 게 매번 있는 건 아니지만 간혹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친구 약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. 친구 약을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는 안 된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 자,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